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손해평가사 제1차 과목 제1과목이죠. 1차에서 총 3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제1과목 상법 보험편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실 때 1차 과목에서는 법 과목이 2개죠. 상법 보험편하고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과목인 재배학과 원예작물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과목, 2과목은 이제 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 전문 내용을 여러분이 충실히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게 이제 재배학과 원예작물학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특히 이제 기출문제 출제된 거 위주로 조금 정리하시되, 과락을 면할 정도로만 좀 준비한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법 보험편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과목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아서 3과목인 재배학과 원예작물학 점수를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법 보험편이라고 하는데, 그럼 상법 보험편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법. 그럼 상법 체계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상법은요, 이제 굉장히 그 법 조문이 많거든요. 그게 총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총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편이 통칙, 2편이 상영위, 3편이 회사, 4편이 보험, 그리고 5편이 해상. 자,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1과목 제목이 뭐냐면 상법 보험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다루는 이 5가지 파트 중에서 제4편 보험 파트,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법, 이 보험편 있잖아요. 그럼 이 보험편, 이게 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제1장 통칙, 그리고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임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 크게 이제 있다면 이렇게 2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과 크게 임보험 2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 2가지 손해보험과 임보험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내용, 그런 걸 이제 담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통칙은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보험이 뭐냐? 우리는 어때요?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도 뭐냐?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 바로 뭐예요? 농작물이나 가축이에요. 그럼 농작물이나 가축도 뭐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물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그걸 다루는 게 바로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갖다가 물보험, 그래. 물건에 대한 보험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임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말 그대로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보험이니까 이건 우리 시험보험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다시 손해보험을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총 7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칙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운송보험이랄지 해상보험이랄지 책임보험, 뭐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것은 우리 농작물이나 가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화재는 어때요? 화재는 연관이 있죠. 왜? 우리 시설작물이라고 있어요. 즉 원예 시설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농업용 시설물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화재 한번 나면요 무섭게 불이 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우스만 불탄 게 아니라 불이 번져서 옆집에 있는 다른 하우스까지 불이 번져가지고 그 피해 사례가 막대하죠. 또 우리 가축 같은 경우 축사 화재 나잖아요. 그러면 가축 축사가 화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거 우리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약이랄지 이런 게 가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는 농작물이랄지 가축 재해보험에도 연관 있는 파트라 이 2개가 우리 시험보험에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시험보험에 들어오고 이것은 시험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임보험은 이제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통칙이고요. 생명보험, 신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실은 임보험이. 그런데 임보험은 이제 우리 시험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험이 우리 시험범위죠. 그러면 제1과목 우리가 상법 보험편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뭐냐면 여기서 다루는 통칙 내용 있죠. 자, 이 통칙 내용. 이 통칙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보험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좀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인데 다시 손해보험 중에서도 여기 통칙과 화재보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실은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거. 자, 통칙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자, 제1과목, 자,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자, 바로 이 두 개. 그러니까 여기 통칙과, 자, 여기 통칙과 손해보험에 그 다음에 통칙과 화재보험. 이 법조문을 다 하면 몇 개가 되냐면 총 쉬운 4개 조문입니다. 자, 전체 이제 법조문이,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조문이 총 쉬운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법조문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꼼꼼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것들 좀 정리하면 됩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얼마든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칙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칙이 뭘까요? 방금 우리 책에서 봤을 때 상법 보험편 있죠. 상법 보험편이 뭐예요? 그 통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또 밑으로 나눠진다고요? 자, 이 통칙이, 자, 여기 다시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인보험, 자, 이렇게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보험편에 대한 통칙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보험편에 대한 통칙인데,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보험 계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 지금 우리가 이제 보험을 자, 공부합니다.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에서 우리가 농작물 피해가 입었을 때 또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이라는 거. 그럼 이제 이 보험 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어때요? 적어도 이걸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험에 대한 기본 이론은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이라는 자, 우리 교재 여러분, 자, 몇 페이지인가요? 우리 자, 5페이지죠? 자, 우리 교재 5페이지 맨 처음, 자, 교재 5페이지부터 먼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 사람이 살면서요, 자, 예기치 않게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좀 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막상 이런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신체적 손실할지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손실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힘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비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 그럼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위험을 똑같이, 자, 내가 이걸 부담하는 것보다 좀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위험을 이제 그쪽에서는 상대편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 갖다가 이 위험을 인수한다. 이래. 위험을 인수한다. 근데 그냥 해줄 리가 없죠. 그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대가가 필요해. 자, 그래서 뭐가? 보험료라는 거.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라는 걸 자, 납부합니다. 그럼 이제 이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하자? 다른 사람한테 뭐 하자? 전가시키자 이거예요. 전가. 그럼 이제 이 전가 이제 떠안는 쪽이 이제 누구겠어요? 보험회사겠죠. 자, 그럼 보험회사가 이 보험료를 받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어때요? 그 1인, 이제 1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말하자면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라고 하는 기금을 마련한 다음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이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 상부상조하는 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데 그런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냐? 보험료라고 하는 자, 이런 재정적인 자, 이런 방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떠넘기는데 이걸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비하겠다는 사람과 그걸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즉 계약이 있어야 돼. 그 계약이 바로 뭐다?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계약. 그럼 좋다. 그 위험을 내가 떠안는 대신에 당신들은 나한테 보험료를 줘라. 그리고 당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보험금을 통하여 그 손해를 책임지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보험 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 계약입니다. 그럼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상법에서 자, 뭐라고 이러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자, 봅시다. 보험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 이때 이제 당사자 일방이 이제 보험 계약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또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가입자. 우리 일반인들이죠. 자, 이런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즉 보험자. 여기서 이제 보험자가 보험회사입니다. 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그랬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인데 또 다른 말로는 보험 가입자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보험 계약자. 그럼 이 보험 계약자와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 누구예요? 여기 자, 보험자라고 했잖아요. 이 보험자가 누구냐? 보험회사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예요? 보험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험자. 자, 그럼 이제 이 둘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보험계약자는 내가 여기다 당신들한테 뭘 주겠다? 자, 보험료를 주겠다. 그럼 당신들이 나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혹시라도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뭘 달라? 보험금을 달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체결되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험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산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 이게 무슨 보험? 예, 이게 바로 손해보험 이게. 자, 이렇게 재산이 발생하는 게 바로 손해보험이에요. 그리고요.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이걸 임보험 이렇게 얘기해요. 임보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재산이나 생명, 신체 자, 불확정한 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보험자가 이렇게 보험금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험금 외에 이제 그 밖의 급여라고 그랬는데 자, 원래는 보험금 즉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꼭 금전이 아니라 그 밖의 급여 즉 대체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지급할 것으로 서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바로 이게 뭐다? 보험 계약.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이것도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자,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험 계약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건데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니까 뭐예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에 대한 특징.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의 성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 계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제 유상 계약, 그다음에 쌍무 계약 그랬는데 유상이란 말은 반대말이고 무상.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대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상 계약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서로 뭐예요? 대가성을 가지고 그런 일처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서로 대가적인 거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은 어때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뭘 줘요?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뭘 줘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다? 서로 대가적인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다? 유상계약.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쌍무계약이란 말은요. 자, 이거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유상은 대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쌍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무자가 뭐냐? 의무. 그 다음에 쌍이 뭐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요. 보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쌍무계약. 그러니까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걸 갖다가 쌍무계약 그래.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유상이란 말고 이게 쌍무를 많이 혼동해요. 자, 일단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상의 반대. 그러니까 유상이란 말은 뭔가 대가적인 게 있냐 없냐. 거기 초점을 두면 돼요. 대가적인 게. 그 다음에 쌍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무가 있잖아요. 의무적인 관점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상은 대가적인 것이니까 뭐다?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지급하는 거.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쌍무라고 하는 거 의무. 근데 그 의무가 뭐냐? 보험료 지급 의무. 그리고 보험금 지급 의무. 이렇게 의무 차원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업성 그랬습니다. 자, 보험자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해요? 자, 이거요. 뭐 사회 서비스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업을 통하여 내가 돈을 벌겠다. 즉 상인이 되게 상인. 자, 그래서 보험에 인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위험을 떠안는다. 이 말은 뭐냐?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보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비록 지급하더라도 그 보험료 받은 걸로 뭐 하겠다? 수익을 내겠다. 자, 그래서 보험의 인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뭐다? 상행위다. 이 말이에요. 상행위. 즉 한마디로 쉽게 말해요. 장사하는 거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법도요. 상법에 보면 이제 상행위 파트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체적인 융합 봤잖아요. 상행위 해가지고. 자, 제3편에 통치 있고 두 번째 회사편이고 그다음에 상행이고 그다음에 보험 그랬잖아요. 그 상행에 보면 제3편에 상행에 보면 그 상행위를 쭉 열거하면서 보험도요. 자, 여기 상행위. 자, 이 상행위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험 영업은 자, 보험 계약은 상행위 성질을 갖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행 계약성입니다. 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 보험 계약만의 어떤 특성입니다. 우리 일반 계약하고는 좀 다른. 자, 사행이란 말은 뭐냐? 일종의 이제 우연한 사고에 기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으로 도박과 유사한 사행 계약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행 계약은 이거예요. 우연한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연한 어떤 이익. 그럼 우연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도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얼마를 배팅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보험도 보세요. 내가 보험료를 달달이 얼마씩 내요. 그런데 나한테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데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우리 생명보험 예를 듭니다. 매달 내가 10만 원씩 자, 생명보험료를 내요. 그런데 1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생명보험금을 얼마로 가입했냐? 1억으로 가입했어. 그럼 10만 원씩 1년이면 자 120만 원밖에 납부 안 했어요. 근데 사망하면 얼마가 타요? 1억을 타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낸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도 어때요? 자,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 즉 사행계약성 성질을 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사행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이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행계약 성질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도박과 차이는요. 도박은 부당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도박은. 그런데 보험은요.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불일치에 따른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보험은요. 손해를 보존하는 거지 부당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내가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내가 사망하게 되면 어때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니까 자, 생명보험 가입하고 그냥 죽어요? 그러진 않죠. 물론 보험 범죄 악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가입해놓고 어때요? 살인을 저질러서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는 쪽으로 수익자를 자기로 이렇게 딱 어때요? 계약을 해서 그걸 받아가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자,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탄 목적으로 내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만에 하나 예기치 않게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 그로 인하여 남아있는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자, 하는 거지 꼭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속 계약성입니다. 자, 계속 계약은 말 그대로 이 계약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반대말로 뭐가 있냐면 일시적 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일시적. 자, 일시적 계약이란 말은 뭐냐? 자, 계약이 체결했어요. 그럼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매매 계약. 자,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사고 팔고 계약했어요. 끝. 두 번 다시 서로 얼굴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런데 계속 계약이란 말은 계약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보험 기간 동안. 자, 그래서 내가 만일 생명보험 10년짜리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 10년 동안 계속해서 보험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계속 계약 같은 경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럼 2년 계약했어요. 그럼 2년 동안에 매달 임차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년간 계약 관계 유지돼. 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신문 공급 계약 있죠. 자, 신문 배달해서 우리가 주문 받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신문 공급받고 내가 어때요? 구독료 이걸 달달이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기간 동안 유지된다. 우리 보험도 그거. 보험 기간 동안. 자, 보험 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계약은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해지란 말은 계약을 자 해지했어요. 다시 말해 계약을 파기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자,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계약은 어때요? 계속 계약. 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자,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아직 보험 사고는 없었어요. 보험 사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이때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어때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료 다 돌려주나요? 안 그렇죠. 이미 보장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이걸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해지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하자 그 말입니다. 이걸 해지라고 그래요. 자, 해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그 계약 관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종결시키자 이 말이고 해지는 과거로 돌아가서 맨 처음 계약했던 거 그때부터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 같은 경우는 자, 해지 장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종결시키는 거. 자,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부합 계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보험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부합 계약성인데, 자, 뭐냐면 보험 계약은요, 보험회사가 미리 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한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약관. 약관이 말하자면 그 계약 내용을 다 법 조문처럼 쭉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면 어때? 약관이라고 이렇게 길쭉하게 조그만 책장 받았어요. 약간 두껍죠? 글씨는 깨알 같아서 돋보기 없이는 읽기 어렵잖아요. 자, 그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게.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그 계약 내용을 미리 이렇게 약관으로 만들어 놓고 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하실래요? 라고 여러분한테 말하자면 권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요,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다. 그런데 자, 보험 계약은요, 자,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사람마다 일일이 어때요? 협상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요. 그 약관 봐보세요. 약관책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계약할 때마다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설명한다? 아니,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 그래서 이 보험계약 현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렇게 계약 내용을 정형화된 약관이라는 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자, 이 내용대로 계약할 거냐. 그래서 계약을 가입하겠다는 사람한테 권유를 하고요. 좋아요. 나 계약할래요. 그럼 이제 계약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은요. 수많은 사람과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협상을 해서 계약 내용을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대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를 거냐 말 거냐 그게 일종의 부합계약이라고 해요. 부합. 그러니까 이제 자, 그 내용대로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제 가입자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약관이라는 걸 누가? 자, 보험회사가 만들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약관 내용을 읽어볼 수도 없어요. 내용도 어려워요. 아,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가입자한테 불합리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약관을 가입자한테 너무 불합리하게 회사 자기네한테는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런 건 무효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단속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왜 이러한 부합계약 성질을 갖게 되는지 이거예요. 자,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개개인과 계약 조건을 협상한다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인 보험자가 정한 대로 어떻게 이게 정했단 말이가 약관으로 정했다. 그렇게 해서 계약자는 계약 체결 여부반을 결정할 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상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작성자 불이익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이 조금 해석하기 애매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작성자, 즉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가입자를 보호하는 그런 상법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이제 계약자 측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원칙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 여기 보니까 보험 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하게? 그렇죠. 보험자,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라 이거. 불리하게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을 회사 지네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 보험 약관을요. 계약을 할 때 가입자한테 물론 이 약관은 당연히 그 약관 책자 있잖아요. 그걸 교부해야 돼요. 아마 대부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 보험계약 해석 시 보험자 불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관, 자, 법조문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걸 해석을 할 때 이게 좀 애매해. 자, 문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런 만일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작성자. 그러니까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가입자한테는 유리하게 해석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낙성 분류 시. 자, 이거는요. 일반 계약 원칙과 같아요. 자, 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계약자가 이제 보험 계약자가 나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청약을 해요. 그럼 보험자는요. 좋아요. 내가 당신 보험 받아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갖다가 낙성계약.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뭐예요? 성립하는 계약. 그래서 낙성계약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낙성.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자, 그리고 계약 체결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뭐다? 이걸 갖다가 불요식 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 그럼 대표적인 이런 거 이제 우리 반대말로 요식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요식 계약이 뭐냐면 우리 혼인 계약.
자,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청혼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청약.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그럼 그게 뭐예요? 승낙. 자, 결혼도 우리 계약입니다. 결혼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좋아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혼인 계약이 성립이 되는? 안 돼요. 혼인은요. 의사 표시만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 혼인 신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청, 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혼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하지 않고 둘이 10년 동안 동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돌싱이 아니라 싱글이에요. 아무런 흔적이 안 남아. 자, 그래서 혼인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요식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그냥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된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청약서라는 걸 줘요. 그래서 거기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계약을 위한 어떤 형식적인 거지 그게 요식 행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사회성과 공공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보험제도는요, 사회 일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다 그랬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보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나 이런 보험을 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대비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자, 예를 들면 이렇게 1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자, 1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나 이 보험에 대입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1인당 1만 원씩 보험료를 내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이게 1억이 돼요, 1억.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그 중에 1인, 자,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만일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손해액이 얼마냐? 1억이에요, 1억. 그럼 이 사람도요, 자기 보험료, 자, 1만 원만 납부를 하고요, 1억짜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만 원씩 객출이라고 그러죠. 그 객출한 보험료를 가지고 손해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제도는 바로 이렇게 공공성인 성질을 띠는 거예요. 공공성.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속담을 하냐면 이런 말을 써요. 만인은, 자, 1인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만 명이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 구제해 주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회성, 공공성 성격을 띠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제도를 통하여 자,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성, 공공성을 특히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거. 자,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 요구되는 규정들이 뭐냐? 자, 그럼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는요, 지급 능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업법에서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보험회사로서, 자, 보험회사로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그렇죠. 자, 이 계약, 이 보험 상품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드시 설명하고요. 그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 교부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자에 의한 임해지 금지. 그렇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반대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요, 그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 어때요? 지금까지는 보장됐으니까 놔두고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어때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이제 이런 말을 써요, 나중에. 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자기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계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인적 계약성은 뭐냐? 자, 보험자, 자, 보험자 관점입니다. 보험자의 관점에서 동일한 보험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이 피보험자라는 말은 보험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보험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래요.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그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손실 발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계약 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보험계약은 인적계약성이란 말은 보험을, 자,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듭시다.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출퇴근용으로, 즉 자가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가입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이거를 영업용으로 쓸래요. 자,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과 영업용으로 쓰는 사람은 운행 방식이 다르죠. 자, 누가 사고 위험이 높아요? 영업용이 훨씬 높잖아요. 왜? 운행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런 상황이 달라. 보험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험 상품에 대하여 가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험료 많이 내야 돼. 또 일반 우리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자,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암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자, 우리 담배 만드는 KTNG 회사에 다닌다고 해봐요. 담배 맛이 어떤지 수시로 테스트해야 되는 사람은 담배를 수시로 피워야 돼요.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료가 셉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든요. 담배 안 피워요. 저 담배 안 피우니까 보험료 할인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할인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 그걸 바로 인적 계약상. 자, 그 다음 선의계약상. 자, 이것도 이제 보험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 성질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박처럼 돈 놓고 돈 먹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요, 이득을 챙겨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득 금지, 즉 실손 보상 원칙이 좌우돼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이런 보험 계약도요. 그런데 어때? 나쁜 맘 먹고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타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역선택이라니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역선택은 뭐냐면 우리는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일부러 사고가 나는 쪽으로 보험을 가입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쪽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더 많이 타겠다니. 그럼 이익이 되죠. 또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죠. 그럼 보험금을 타요. 그럼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타니까 이득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어때?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의계약성이라고 하는데, 자, 보험회사는 이 사람 보험을 받아줄 때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건강보험, 자, 암보험 한번 놓고 봅시다.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는 자,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에 받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암 발생해가지고 치료하느라고 자, 보험금이 몇 천만 원 지급이 돼. 그럼 보험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의계약이란 말은 뭐냐? 자,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 계약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어떻게 해서든 유리하게 협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패를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주죠. 내한테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유리하게 나한테 협상을 끌어와야 돼. 이게 우리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보험계약은 안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암보험 가입할 때 최근에 병원에 가서 혹시 이런 거 진단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계약성이라고 해요. 숨기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협상하는 계약 그렇게 안 통합니다. 선의계약이란 말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시인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이런 부당한 경제 이득 얻을 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자가 사고 위험을 숨기고 가입하는 자, 역선택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그리고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한테 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자, 사실대로. 자, 그래서 이제 선의계약성을 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역선택과 이런 것, 자, 방금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보험계약 선의계약성을 전제로 한 상법의 규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계약 할 때는요,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요, 다 얘기해야 돼. 이걸 고지 의무라고 해요. 즉,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위험 변경 증가, 이것을 통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위험 변경 증거란 말은 뭐냐? 자, 우리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가스 공장이 생겼어요. 화학 공장이 생겼어요. 그럼 폭발 위험으로 화재 위험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다. 자, 이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그리고 보험계약자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우리 집 화재가 발생하면 1억을 보험금 타기로 화재 보험 가입했어요. 자, 이제 보험료 10만 원씩 5개월치, 자 50만 원 냈어요.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1억 보험금 타니까 집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1억을 타. 오, 그럼 엄청난 이익이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회사는 면책이 됩니다. 면책이 될 수 있어요. 즉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걸 알았다면 사고 발생하기 전에 그런 걸 알았다면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면책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선의계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의계약.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목적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 이걸 갖다 우리가 피보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 1억짜리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얼마까지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만큼만 보험금을 주지 이보다 더 많이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보다 더 많이 주면 막 보험금 5억 탄다고 해봐요. 그럼 불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없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험계약의 목적이에요. 자,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초과보험 안 돼요. 1억짜리를 자 이걸 만일 자 보험에 2억을 가입해. 그럼 1억짜리 오히려 불을 지르고 2억을 타니까 이익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불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 중복보험도 그래요. 자, 1억짜리 주택을 갖다가 A 보험회사, B 보험, C 보험회사 각자 1억씩 가입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럼 이걸 다 타니까 총 얼마? 3억을 탄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보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경감보험이라고 있어요. 자, 주택 화재보험 났으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어때요? 보험금 타니까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장판이 과열되고 이제 이불에 막 불이 옮겨 붙었어. 그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나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내버려 둔다? 집이 홀라당 다 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 한 바가지 뿌리든가 아니면 다른 이불로 덮어서 끈다든가 그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런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건 이제 공공 목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계약자 누가? 자, 선의 계약자는 주로 누구에게? 계약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우리 보험 계약과 관련된 성격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보험 계약만의 중요한 성질을 하면 뭐겠냐면 방금 선의 계약성이랄지 부합 계약성 이런 거 있잖아요. 부합 계약성 이런 것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선의 계약이란 말입니다. 선의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합 계약이죠. 부합 계약. 자, 부합 계약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네, 이것 좀 명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출제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